한국이 디지털 혁신의 선두에 서 있다고요? MIT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그 말이 제 귓가를 맴돌며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IT와 AI를 결합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일본의 장인 정신이 자랑스러웠던 저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고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기술 혁신을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이었죠. 잠시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오코 사카모토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어릴 적부터 저는 기술과 기계에 대한 남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아버지가 집에 가져온 오래된 컴퓨터는 제 생각과 의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당시 저는 아버지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몰래 컴퓨터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보는 도전을 했어요. 무언가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지만 부품 하나하나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 이후로 저는 기계와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을 키워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학과 과학 수업이 제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나 실험에 지쳐 있을 때 저는 문제를 푸는 과정과 실험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물리학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저를 가장 흥미롭게 했던 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었습니다. 저는 공을 던지고 굴리는 실험을 통해 물리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경험하면서 자연의 원리와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에 매료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일본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소니와 토요타 같은 일본의 대기업들은 그 당시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명성을 떨쳤죠. 소니는 1979년 세계 최초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인 워크맨을 출시하면서 전 세계 음악 청취 방식의 혁신을 가져왔어요. 워크맨은 휴대용 음악기기의 대명사로 자리 잡으며 소니는 가전제품 분야에서 일본 기술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또한 토요타는 1997년 세계 최초의 상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를 출시하며 자동차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요. 이 차는 연료 효율성이 뛰어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모델이 되었어요.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저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고 저는 일본의 기술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일본은 장인 정신이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인 정신은 한 가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밀하고 완벽한 기술을 추구하는 일본의 문화적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일본의 전통 도자기 공예나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은 각 2세대에 걸쳐 수십 년, 심지어는 평생을 바쳐 기술을 연마하고 완벽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현대기술 산업에서도 반영되어 소니와 토요타 같은 회사들이 모든 제품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었죠. 일본은 기술의 완성도와 정밀성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그 정신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는 일본이 가진 기술력을 세계에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더 큰 세상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공학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MIT라는 대학에 대해 알게 되었죠. MIT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AI와 IT 관련 강의들은 제가 일본의 기술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MIT에 지원할 때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공대는 여전히 남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해외 유학이라는 도전 자체가 저에게는 큰 결심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일본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그 모든 불안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MIT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일본의 자부심을 더 크게 느꼈어요. 일본이 가진 기술과 장인 정신을 세계 무대에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저는 새로운 배움을 흡수하고 싶었어요.
저는 MIT에서 인공지능과 IT 기술을 배우며 그것을 일본에 돌아가 실용화하고 일본을 다시 한번 세계 기술 선도국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가득 찼습니다. MIT에서의 강의는 늘 기대에 차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제게 아주 특별한 날로 남았습니다. 교수님은 인공지능 AI와 IT 융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 MIT에 왔고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 혁신에 대해 배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교수님이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뒤처진 나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죠. 강의가 계속되면서 교수님은 한국이 어떻게 AI와 IT를 결합해 디지털 선도국으로 부상했는지를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고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AI 기반 기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기술적 도약을 이루어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제게 한국은 여전히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진 나라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말은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열등감과 시기심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일본을 넘어섰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 자부심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라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던 제게 한국이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일본이 자랑하던 장인 정신과 기술력이 여전히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한국이 그런 기술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부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이 AI와 IT를 활용해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오자 제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었죠.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AI와 IT 융합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어요. 일본은 여전히 자국의 정밀한 기술력과 장인 정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한국은 이미 디지털 혁신의 물결을 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일본이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솟아났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제가 몰랐던 기술 세계에 현실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의가 끝난 후에도 멍한 상태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조금씩 깨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저는 열등감과 혼란에 휩싸였어요. 강의가 끝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서 한국의 디지털 혁신 이야기가 떠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그날 밤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과 디지털 혁신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삼성전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은 이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최정상에 서 있었죠. 특히 오지 기술과 AI 칩셋 개발을 통해 삼성은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 서 있었고 세계 각국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에 깊이 놀랐어요. 일본의 소니가 한때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굳건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한국의 IT 기업들도 눈에 띄었어요. 두 기업은
단순히 검색 엔진과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었어요. 특히 네이버는 AI 기반 검색 알고리즘과 음성 인식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고, 카카오는 금융 서비스와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죠. 한국의 이러한 IT 기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심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었고, 일본의 기술 기업들은 그 뒤를 쫓기에도 버거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밤새도록 이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엄청난 속도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었고, 그 혁신은 단순히 몇몇 분야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산업 전반에 걸쳐 AI와 IT 기술이 적용되고 있었고,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이 결합해 그 속도는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장인 정신과 정밀함이 빛을 발하긴 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빠른 변화와 유연성이 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일본은 오랜 시간 아날로그 방식과 고정된 기술력을 유지해왔지만, 그동안 한국은 더 넓은 시야로 미래 기술을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본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속에 살아왔어요. 소니와 도요타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지를 보며 자라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훨씬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냈고, 이는 일본이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였어요. 밤새도록 검색하던 중 저는 점점 더 일본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기술은 정밀하고 완벽한 품질을 자랑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리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일본은 장인 정신을 강조하며 하나의 기술을 완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죠. 제품의 완성도는 높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빠른 혁신을 놓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더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고 발전시켰어요. 한국 기업들은 신기술을 시도하고 빠르게 시장에 내놓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완벽함을 추구하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그동안 일본의 장인 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지만, 지금 보니 그 점이 오히려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빠르게 성장한 반면,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큰 혼란과 부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일본이 가진 전통적인 방식과 장인 정신을 존중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새도록 한국의 기술 기업들과 그들이 이뤄낸 성과에 대해 조사한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책이나 인터넷 기사로만 정보를 얻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혁신의 비결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만 했죠. 한국은 제게 충격적인 기술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그 배경에는 분명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직접 가봐야겠어.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단순히 데이터나 통계를 통해서는 한국의 진정한 혁신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이룬 디지털 전환의 속도, 그들이 어떻게 AI와 인을 융합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빠르게 움직이게 했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한국을 방문한다면 그들이 이뤄낸 성과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철학과 기업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였어요. 일본은 여전히 자국의 전통적인 방식과 장인 정신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혁신을 이루어냈고, 저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들의 기술 혁신을 목격하고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일본에 돌아가
우리가 변화해야 할 방향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먼저 그들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싶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며 AI와 IT를 활용한 최첨단 기술로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혁신이 어떻게 빠르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싶었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포털 사이트나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클라우드,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과정이 일본과 어떻게 다른지를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의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AI와 IT 기술을 실생활과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냈는지를 배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이 방문을 통해 일본이 놓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일본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디지털 혁신이 실제로 구현된 세상에 들어온 듯 했죠. 저는 MIT에서 배운 기술 이론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지만 직접 경험하게 되니 그 차원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도시들은 디지털 인프라로 완벽히 연결되어 있었고 고속 인터넷망과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AI 기반 서비스들이 일상생활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혁신이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체감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 방문을 준비하며 저는 사전 연구와 MIT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활용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MIT와 한국의 주요 기업들 간에는 다양한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고 저는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 목적으로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죠. 연구생 신분으로 기업들을 직접 탐방할 수 있었던 이 경험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통해 저는 그들의 기술 혁신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방문했을 때 저는 AI와 IT 기술이 실제 공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과 공정 자동화는 매우 인상적이었죠. AI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기술 혁신을 곧바로 상용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본의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과는 크게 달랐어요. 일본은 여전히 하나의 기술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로 인해 변화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빠르게 혁신을 이루고 시장에 내놓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죠. 네이버와 카카오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어요. 네이버는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AI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플랫폼 확장을 통해 아시아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카카오는 단순히 메신저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니라 금융교통,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에서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죠.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R&D 부서에서 만난 사람들은 신기술을 빠르게 시도하고 도입하는 문화가 한국의 기술 성장을 촉진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도전 정신은 일본의 완벽주의적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었어요. 그동안 저는
일본의 기술력과 장인 정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부심이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의 장인 정신은 정밀하고 완벽한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자국의 전통적인 기술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혁신의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빠른 기술 변화와 도전에 과감히 맞서며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기술 혁신을 직접 목격하면서 일본이 처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기보다는 이제는 한국처럼 빠르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고 그들은 이제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히 빠름이 아니라 유연한 사고와 신속한 실행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이룬 성과를 보며 깊은 감탄을 느꼈고 일본이 반드시 이 점을 배워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유연한 사고와 빠른 실행력은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